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계엄 그리고 시리아 쿠르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그리고 리버럴 세력 주류 언론이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은 과연 반격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전직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주도하는 시리아가 만들어졌죠. 이들이 터키와 손을 잡고 미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은 아사드를 축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처음 계엄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강도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비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틴다. 그래서 주류 언론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거죠. 이 로이터에 올라온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외교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대통령의 임무 중, 이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죠.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이터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 특히 리버럴 언론들은 윤석열을 이제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윤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트럼프를 갖다 붙입니다. 이들이 윤을 비판하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처럼 똑같이 계엄령을 내려서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소탕을 하지 않을까, 찾아가지고 단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 리버럴 세력이죠. 이들은 매우 심각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안 게이트, 그 외 수많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러시안 게이트부터입니다. 2016년부터죠. 이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윤이 계엄령을 내리고 이 꼴이 났다. 이것을 이제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윤이 이유가 있어서 했다, 정당하다, 아니다, 이런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 역시 이제 윤석열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령을 때리고 완전히 이제 폭망했다. 트럼프, 너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한국의 이번 사태,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 한국의 계엄 문제는 한국 내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한국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경고장이 날아갔다, 이런 식의 묘사를 하는 거죠. 이 트럼프에게 계엄령을 내려서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찾아서 적발하고 소탕한다,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의 계엄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주류 세력들도 매우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IS의 빅터차는 네오콘의 하수인이자 동시에 리버럴 세력의 하수인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죠. 빅터차 역시 한국의 2차 계엄이 선포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의 퇴진을 거의 확실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인들이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 내의 문제죠. 빅터차 지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답니까? 빅터차 말이 옳든 그러든 이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이 윤의 퇴진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한다. 즉,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한국이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대응해서 딱 이렇게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한국의 내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한 이야기를 일단 빅터차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계엄령을 내렸는데 완전 폭망했다. 이제 감옥에 끌려가기 직전이다. 트럼프 너 봤지? 이러고 이제 이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애틀 한인뉴스에도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국 언론에 다 올라온 건데, 방첩사 100여 명이 항명을 해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어쩌고 이런 기사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미국인이 어떻게 본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한국의 주권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선관위 조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종북 세력을 소탕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윤이 왜 계엄을 내렸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을 때려잡겠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로 쳐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한 증거를 캐치하면은 자, 이 뭐 종북 세력, 뭐 이 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을 아마 종북 세력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 선거 때 내부 자료 이런 것은 선거팀에서 만드는 겁니다. 캠페인 선대본부에서 뭐 거기에는 다양한 세력이 있죠. 4.15 부정선거 따지는 사람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선관위 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나 정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때 2020년과 마찬가지입니다. 투통이 비밀리에 작전을 펼치고 계신다. 윤통이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오방아는 지금 뭐 관타나모에서 어떻게 되고 지금 보이는 자는 바디 더블이다.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일은 비밀작전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007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는 비밀리에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의 증거로 전말이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빌딩 같은 겁니다.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투명하게 선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아직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주, 한 6개 주가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인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집요하고 끈기 있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진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개 이제 개구멍을 막아서 부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각 주마다 뭐 평균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의 변호사를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은 거죠. 이들은 개표소, 뭐 투표소에도 갔겠죠. 그리고 면밀하게 감사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날라오면은 사인을 대조하고 해야 될 작업을 다 했죠. 그리고 2020년처럼 체육관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함이 이동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이 투표함은 투표소에서 바로 이제 거기서 개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부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관련된 자료,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런 자료는 쏟아질 겁니다. 자료의 양은 엄청납니다. 이 미국의 선거 제도의 영구적인 개혁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수집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선거 후 감사를 제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주는 한 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감사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이제 주들은 이 선거 후 감사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감사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 정황을 이유로 혹은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 이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 주는 선거 후 감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2020년 코비드를 핑계로 체육관 개표를 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개표를 하면서 투표함이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시내식시 방송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올라온 방송입니다. 이 방송 내용을 좀 봤는데 선관위 자료에 실망했다. 대통령이 탈진해서 쓰러졌다. 별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방첩단은 제대로 이제 뒤지지도 못했다. 좀 비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인터넷으로 거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내시 씨의 충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내시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뭐 좋은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제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바꿨습니다. 덜 죽는 길이죠. 살 수 없다면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하고 가시라는 거죠. 윤은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업으로 파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에 그는 내란범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으셔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제 짓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외신 기자들 모아두고 뭐 국내 언론인들 모아두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 이 선거에 이런 문제점을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 대한민국 선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혹 그리고 부정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서버 털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서버에 각인된 로그 파일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로그 파일에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 뭐 날짜를 바꾼다, 뭐 메타데이터를 고친다. 그러면은 누가 언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다. 그것까지 기록이 되는 것이 서버입니다. 서버에 있는 뭐 로그 파일이든 혹은 뭐 저장된 파일이든 이런 것은 뭐 삭제를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삭제를 했을 경우 언제 누가 삭제했다 이것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모든 무브먼트 이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 저장이 되는 거 그것이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일단 열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 폐기하고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안에 뭐 네트워크 관련된 로그 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뭐 누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았다, 어떤 작업을 했다. 뭐 예를 들면은 투표소에 갑니다. 이제 사전 선거를 하고 투표소에 가는데 내가 주민등록증을 내면 똘똘이가 나왔다, 이 시간에 나왔다. 그리고 이 투표지를 발급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날 여기서 투표를 했다. 이게 이제 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 국민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 시스템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윤의 행동이 적절했는가 이것은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뭐 탄핵을 하든지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지든지 그것과 별개로 선거 문제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여기에 대해서 입도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방첩단의 선관위 급습 이게 무엇 때문인지 이것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문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선거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가 이 선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때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과도 지배 체제로 달리게 됩니다. 뭐 한 이미 90% 정도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종류의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이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선거 인명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서버의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뭐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시스템 그리고 서버와 이제 개표장, 투개표장과 단말기들 연결된 거 이것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되었을 경우 뭐 선거 인명부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장비가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 뭐 그때는 이 인터넷 관련돼서 어떤 이제 이 네트워크 로그 파일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뒤질 수는 있죠. 이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윤의 정치 생명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막다른 골목이죠. 만약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언급이 되고 공론의 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고 어떠한 의혹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윤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 요즘 노란 딱지가 좀 붙어서 방송을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2부는 시리아와 미국 쿠르드족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